자, 예, 2교시 수업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공법 들어가기 전에요. 자, 아까 제가 공법은 행정법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조직이라든지 행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 주셔야 이제 기본서 나오고 수업 들어갈 때 훨씬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행정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조직 그러면 국가 지자체 있죠. 국가는 중앙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국가 그러면 중앙정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대빵은 누구예요? 대통령. 대통령은 한 명이죠? 대빵이고 그 대통령 밑에 누가 있어요? 총리가 있죠. 총리. 총리를 흔히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몸빵 그러잖아요. 대빵 몸빵. 총리 나 대신해서 몸빵 해달라고 임명해 주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총리 밑에 누가 있어요? 장관 있죠. 장관. 장관을 여기서는 우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해요. 누구를 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럽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총리는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이 실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 있어 국가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각부의 장관을 이야기한다. 중앙행정, 그래서 공법 시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잘 나와요. 그러면 중앙 그러면 장 이꼬로 장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개념을 하나 정리하시고.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는데, 우리 장관도 여러 명 있잖아요. 부서의 장이니까. 각부의 장이니까. 그죠? 뭐 국방부 장관도 있고, 행안부 장관도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관이 있는데, 부동산 공법에 있어서 국가란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장관은 장관인데,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6개 법률 공부할 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하죠. 국가니까. 국가니까.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너무 길죠? 기니까 여기를 줄여서 이제 뭐라 그래요? 국장이다 그래요. 국장.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뭐 국장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캐션 마크가 붙어. 국장? 우체국장을 말할까? 예? 편집국장을 말할까? 공무원에서 실제 조직 내에서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국장을 말할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제 캐션 마크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선행,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뭘 한다고요? 국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 그럴 거예요. 국장은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중앙정부 시대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지자체. 그래서 이 국가와 지자체를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 그래서 앞으로 행정청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국가와 지자체를 행정청이다 그래요. 그래서 행정의 주체라고 하기도 하고. 행정청, 행정관청, 행정주체 다 같은 말이에요. 국가 지자체를 행정청이다. 그래서 공법 시간에 행정청 이런 단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시대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자치단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출하는 선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서울시장은 이 국장이 임명해 줬나요? 대통령이 임명해 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뽑아줬잖아요. 그죠? 자치권 있는 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 장이 있고 기초자치단체 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장이 있고 기초자치단체 장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중에 우리 공법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시도지사. 수업 시간에 1000번 이상이 나올 거야, 아마. 6개 법률 공부할 때
시도지사, 시도지사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이제 지방자치단 시대니까 이 사람이 행정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 시도지사라는 게 누구를 이야기하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시도지사. 누구를 시도지사라고 할까요? 예? 그게 누구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시도지사란, 자, 보세요. 시도지사란. 특별시. 특별시, 그죠? 특별시는 대한민국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있죠? 어디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 그죠? 네. 서울특별시. 자,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는 몇 개 있어요? 6개 광역시가 있네. 6개 광역시. 근데 기본적으로요, 광역시는 이 광역시가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기본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만 이상이. 근데 100만 이상의 시라도 다 광역시는 아니고 지금 100만 이상이면서 광역시라고 타이틀을 갖고 있는 시가 6개 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디가 6개예요?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하니까. 자, 인천광역시. 자, 그리고, 예, 저기, 이제, 서쪽으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그리고 동쪽으로는 경상도에 3개 있죠? 이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6개 있잖아요. 6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이 기본 조건이에요. 뭐 100만 이상이라고 다 광역시가 되는 건 아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 아니잖아요. 경기도 수원시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광역시 6개 있고, 그 다음에 도는 내륙에 있는 도. 몇 개 도가 있어요? 8도. 남자분들 군대 갔다 가셔서 이제 저녁에 식사로 갈 때 모여가 일과 끝나면 식당 갈 때, 저희 때는 그랬는데, 저희 때는 뭐 했냐면 모여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면서 갔거든요. 그때 8도 사나이라는 걸 불렀어요. 보람찬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서 8도 사나이. 8도. 라면도 8도 라면 있잖아요. 그죠? 자, 8도. 그럼 어디가 8도예요? 우리가 이거 한반도다. 네, 그림은 참 못 그려요. 특별시 여기 있고, 서울특별시 있고, 여기에 인천이 있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러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경기도.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수도권. 그죠? 수도권. 경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강원도 그래야지 또 강원 남도 북도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충청도는 이렇게 갈라졌죠? 충청, 서쪽은 남, 동쪽은 북, 충남, 충북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또 여기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죠? 거기에 이제 광역시라는 데가 대전광역시가 얘가 있고, 광주광역시가 얘가 있고, 남이고, 광주광역시가 얘가 있고, 그리고 이 부산광역시가 얘가 있죠?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얘가 있고, 대구광역시가 얘가 있고. 그러나 여기를 경상북도 대구시, 대구광역시 그러지 않아요. 그냥 대구광역시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정부 명칭이 첫 번째 1번 나올 때가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서울특별시 그러잖아요. 강남구 그러죠? 첫 번째가 광역자치단체장, 두 번째가 기초자치단체장.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러잖아요. 그죠? 또 경기도 수원시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광역자치단체장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시도지사 그러면 이 특광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생겼죠? 어디가 생겼어요? 여기 세종시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충청도 세종시인가요? 충청도 세종시 그러면 안 돼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야 돼. 여기 있는 충남 영기군하고 충북에 있는 청주하고 그리고 충남의 공주에 있는 영기군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영기군하고 공주시 일부 지역하고 청운군 일부 지역에 여기에다가 세종시를 만들었잖아요.
세종시를 뭐라고 불러요? 세종시를 행복도시 그러잖아요. 그죠? 행복도시라고 그러죠? 왜 세종시가 하면 행복에서 행복도시인가요? 여기는 행복도시래. 행복도시가 뭐예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게 아니고 정부 직할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아라. 그래서 세종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인구가 30만 좀 넘었거든요. 인구 1000만인 서울하고요. 인구가 30만인 세종시하고는 급이 동급이라는 이야기예요. 법의 관계가 수평이면 동급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서울시장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세종시장 하고 싶어요? 이 사람도 월급 똑같, 동급, 월급이 아니고 이제 여기는 자치단체장이니까. 급은 또 동급이라니까요. 동급이지만 서울시장 하고 싶죠? 그죠? 서울시장이 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급수는 똑같지만, 예, 서울시가 훨씬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만큼 인구가 더 많으니까, 할 일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세종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자치도가 있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그랬더니 어디라고 하냐. 그죠? 특별자치도 그랬더니 어떤 분 독도라 그래요. 독도 아니고, 어디요? 제주 특별자치도, 그죠? 제주 특별자치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예, 우리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예, 총,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사람들을 시도지사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해요.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한민국에 몇 명 있어요? 1명, 2명. 여기 한 명이니까, 그죠? 그리고 도지사 8명 있으니까 10명. 그리고 광역시장 6명 있으니까 16명. 서울시장 1명 있으니까 17명.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도지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총 17명이 있더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집합하세요. 그러면 17명 이 사람들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갑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이들을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부른다. 여기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예,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도를 줄여서 또 뭐라 그러겠어요? 시도라고 하겠죠? 시도할 때 그 시도는 시도 여기 있는 이들을 합쳐가지고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자, 특도를 시도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장을 시도지사라고 하고 여기를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시대잖아요. 그래서 행정 권한을요.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행정 권한을 가졌지만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데 근데 그 누구한테 대부분 행정 권한을 주냐면 이 사람한테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공법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도지사라는 사람이 행정 권한을 가져. 그래서 예, 사업을 할 때 아까 뭐 도시개발 사업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역 지정하고 하잖아.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할 때는 이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승인은 누군가는 해줘야 되고 또 어떤 거 할 때 막 결정하고 하는 이런 승인이라든지 또는 결정이라든지 또는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행정 권한은 대부분 여기서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면 모르면 이 사람이 일단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구조가 지금 행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행정 권한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게 원칙이라고 하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업 공부할 때는 예외적인 것도 나중에는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틀은 이 사람이 지자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행정 권한을 대부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물론 국가가 가져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 권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특광도의사는 누군지 봤죠? 자, 특광도의사. 그러면 특별시 안에는 특별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했는데 특별시 안에는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구가 있죠. 서울특별시에는. 그죠? 서울특별시 광진구도 있고 서초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구는 서울시장이 임명해주는 구청장인가요? 아니면 주민이 투표해서 선출된 선출구청장인가요?
선출구청장은 무슨 구청장? 자치구청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권 임명하는 게 아니라 행정구청장이 아니라 자치구청장이에요. 선출구청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이 서울에는 서울특별시 안에는 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자치구가 몇 명이 있을까? 몇 개? 25개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25개 자치구청장이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광진구청장 25개 자치구청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특별시 안에는 그러면 군은 있을까? 서울특별시 안에 군이 있을까요? 자치군이? 서울에는 자치구만 있지 군은 없어요. 자치구. 특별시 안에 자치구가 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인천 가볼까요? 인천광역시잖아요. 인천광역시에는 뭐가 있어요? 자치구가 있나요? 그죠? 인구가 기본적으로 100만 넘어가 그러면 인구가 이제 25만 넘어가면 구가 생기거든요. 구가 생기는데 이게 그 자치구냐 행정구냐 따지는데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만 자치구가 존재해요. 특별시 광역시만 자치구가 있어요. 자, 그죠? 자치구는 여기도 주민투표 선출되는 구청장이잖아요. 자치구. 근데 광역시에 군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치군수가 있을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인천광역시에는 군수가 2명이나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수도 있고 옹진군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역시 중에는 구가, 군이 다 군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25만 넘어가면 구를 일반적으로 만들거든. 그 행정군지 자치군지는 이제 변론을 하더라도 구가 있어요. 그런데 광역시는 군은 있는데 군이 없는 데가 있어요. 군이 없는 데가 대전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는 군이 없어요. 나머지는 인천광역시도 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러잖아요. 그죠? 대구광역시 달성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와 자치군이 있더라. 그러니까 군이 없는 광역시도 있긴 있지만 나중에는 옆에 있는 뭐 군을 통합하면 거기는 이제 자치군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는 광역시에는 자치구와 자치군수가 있어요. 여기도 군수가 있다. 근데 군수가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막 등장하는 인물 할 때가 있거든요. 낄 때 안 낄 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입니다. 도. 우리 경기도. 경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도 안에는 자치시와, 그죠? 자치시와 자치군이 있죠? 그죠? 경기도, 여기 경기도 가죠, 뭐. 우리 경기도 수원시 있잖아요. 경기도 김포시 있죠? 경기도 양평군 있죠? 또 시골 지방 같은 데는 뭐 시보다 군이 더 많잖아요. 군수들이 더 많잖아요. 자치군과 자치시와 자치군이 있어요. 도 안에는. 이게 이제 대부분 중심이잖아요. 대한민국 세계는 도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용어가 나와야 돼. 자치시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별도로 대도시라 그래. 대도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하지 않고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장을 뭘 한다고요? 대도시라고 그래. 그래서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오늘 경기도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10개가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성남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시가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는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가 대도시가 10개가 있고 지방 같은 데는 5개가 있어요. 5개가 예를 들면 청주시라든지 전주시라든지 또 김해시라든지 경상도 그죠? 자, 그런 시들이 다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도 안에 경기도 창원시 아니 경남 창원시 경기도 수원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구가 50, 근데 수원시 같은 경우나 용인시 같은 경우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이니까 100만도 되잖아요. 도 안에 100만 이상인 자치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원시. 그래서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장이야. 경기도 수원시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원시장이 그러잖아요. 나 경기도에서 독립하고 싶다. 광역시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수원광역시 만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직 수원시는 광역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장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도 안에만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원래는 행정 권한을 대부분은 이런 특광도의사가 행정 권한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공법에서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처럼 행정 권한을 가질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질 때도 있더라. 예를 들면 우리 도시개발사업 할 때 개발구역 지정하잖아요. 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해 주냐면 도의사가 지정해야 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근데 요즘 시끌시끌한 성남시의 대장동이 있죠. 대장동은 성남시장은 대도시장이잖아요. 그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라는 얘기예요. 권한자. 그러니까 대도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때로는 도지사처럼 행정 권한을 가질 때도 있더라. 그래서 공법에서 대도시 시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 알아두셔야 돼. 대도시. 근데 이 대도시 안에는 그러면 성남시에는 분당구도 있고 수정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대도시 안에는 제가 인구가 25만 넘어가면 구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남시의 분당군이 수정군이 이런 것들은 임명하는 구청장이지 선출구청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도시 안에 있는 구는 자치권이 없어요. 성남시장이 임명해 주는 거예요. 임명구청장, 행정구청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구를 두긴 두지만 여기는 자치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치구는 어디에만 자치구청장이 있다고요? 특별시, 광역시에만 자치구가 있어. 행정구는 우리 공법에서는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 권한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치구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나머지 뭐 김포시라든지 또 여기에 있는 구리시라든지 이런 시는 일반 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에는 이런 시 있다. 자치와 군이 있더라. 그래서 용어 정리, 요거 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대도시 정리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들을, 자,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들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해요.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한다고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군지 이해하셔야 돼. 시도의사 할 때 시도의사가 누군지 이해해야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군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하고 친한 사람이지. 정책 결정하고 승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울특별시 여기 광진구입니다. 광진구에서 여러분이 땅 사서 건물 질 때는 이제 건축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허가의 권한은 누구한테 받을까? 광진구청장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을까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을까요? 광진구청장. 그래서 우리에게 일허가를 해주는 권한자는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우리하고 친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책을 승인하고 결정하고 구역하고 뭐 하려고 하는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높은 지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보통 인허가 해주고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 그래서 나중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권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라고 해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 권한을 다 이렇게 나눠놨어. 나눠놨는데 그 구분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무턱대고 외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하고 친한 사람.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개발 조합 설립하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까? 서울에서는 구청장이 인가권자라는 이야기. 건축허가권자이기도 하고 인가권자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서울시가 조합 설립 인가권자 아니에요. 서울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행정 권한이 나눠져 있더라. 기초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고, 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나름대로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구분을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로 하나씩 구분해서 정리하면 이것도 나중에 암기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면서 암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의사가 누군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군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건 밑에 특자 특도 있죠. 자, 세종시.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세종시 안에는 특별시 광역시처럼, 특별시 광역시에는 인구가 겁나 많이 있으니까 자치구를 뒀단 말이에요. 세종시는 자치구가 있을까요? 인구 이제 30만 좀 남았어.
제가 구를 두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25만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구가 예를 들면 100만이 안 되면 구 같은데 100만이 안 되면 이때는 광역시는 100만이 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구가 4개 구가 나오는 거야. 25만을 기준으로 하니까. 25만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장이지만 인구가 30만 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치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그래서 누구냐 할 때 세종시에서는 누구냐 할 때도 이 사람이고 누구냐 할 때도 이 사람이야. 낄 때 안 낄 때 다 낀다는 얘기. 세종시는. 왜?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세종시에서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종 특별자치시장 할 때는 낄 때 안 낄 때 다 낀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도 끼고 지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 광역자치단체장 역할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역할도 한다. 자치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주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 여러분 제주도에는 군이 있나요? 이제 일반 도하고 비교해봐요. 제주도에 군이 있어요? 그 군은 이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군이 있었어요. 근데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이제 제주도에는 군은 없습니다. 군은 없어요. 그냥 제주 특별자치도가 다 만들면서 이제 군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주도에 시가 있나요? 시가 있어요? 시가 있죠. 어디? 제주시, 서귀포시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제주시, 서귀포시장은 도 안에 있는 자치시장이 아니고 여기는 제주도지사가 임명해주는 임명시장이에요. 흔히 우리 도의사 선거하고 그럴 때 이제 런닝메이트라고 하잖아요. 이 미국 같은데 대통령, 부통령에서 런닝메이트 나오는 것처럼 제주도지사가 도의사 선출할 때 나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이런 사람을 같이 쓰겠습니다라고 같이 런닝메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시장이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제주 시민이 뽑아주는 자치권 있는 시장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행정시장이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자치시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도하고 비교하라는 이야기예요. 일반 도 안에는 자치시군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군은 없고 시는 있지만 자치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행정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임명시장이지 선출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제주도에도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제주도지사도 광역자치단체 역할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건축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제주도지사가 허가권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제주도지사도 낄 때 안 낄 때 다 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들어갔다, 여기도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자치권이 없으면 권한이 없으니까. 일반 행정구청장이니 행정시장은 권한이 없어요. 아예 우리 공법에는 등장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두 명은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뭐까지? 기초자치단체장 역할도 같이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낄 때 안 낄 때 다 낀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낄 때 안 낄 때 다 낀다.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시도의사를 개념 정리하세요. 시도의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개념 정리를 해야 돼. 왜? 공법할 때 1000번 이상 나올 거거든요. 1000번 이상 나오면 국장 나오고 시도의사 나오고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캐션 마커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시도의사 할 때 이 시도의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이 같은지 틀린지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장이고 여기는 김포시장이고 그러잖아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이런 구분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숙제를 해줄 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서 나오면 숙제 들어갈 텐데 이론은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 그죠? 전국도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와. 관할구역. 자, 관할구역 어디를 관할구역이라 하냐면 자, 보세요. 이 특별시가 이 자체가 관할구역입니다. 구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관할구역이에요. 광역시는
광역시가 관할구역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 보세요. 그리고 도. 자, 도를 보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세종시는 세종시가 관할구역이겠죠? 제주도는 제주도가 관할구역이겠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까지 여기에. 자, 근데 문제는 도입니다, 도.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경기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뭐 있어요? 자치시와 자치군이 있겠죠? 그죠? 경기도 성남시도 있고 경기도 양평군도 있고 그러잖아요. 도 안에는 시군이 자치시군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양평군의 토지 면적이 클까요? 아니면 서울시의 이 토지 면적이 클까요? 양평군은 인구가 20만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몇만 정도 되는데 땅덩어리는요. 서울시는 인구가 1000만 정도 되잖아요. 1000만이 약간 무너졌지만 서울시는 인구 밀도가 겁나 높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시의 토지 면적은 실제 양평군보다 면적이 작아요. 양평군이 토지 면적이 크다니까요. 양평군이 서울시보다 면적이 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도를 관할구역으로 놓으면 너무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도 안에서는 이 시군이 관할구역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는? 도 안에서는 어디가 관할구역이라고요? 시군이 관할구역이다. 나머지들은 다 관할구역, 행정계획이 수립되는 관할구역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할구역이다 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도만 구분하면 돼요. 도만. 시도의사 할 때, 시도할 때 도만 구분하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이 6개를 관할구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여기까지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냐면 도시계획이라고 그래. 시를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또 세종시가 세종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세종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좀 더 행정계획을 배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제주도가 제주도 관할 대상으로 제주도 도시계획이라고 해. 또 여기는 구리시가 구리시 관할을 대상으로 하면 구리시 도시계획이라고 해. 근데 군에서는 군 관할 대상으로 하면 군계획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쳐서 도시군계획 그래요. 여기를 도시계획, 여기를 군계획 합쳐가지고 도시계획, 군계획 합쳐가지고 도시군계획 이런 단어가 합성어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일일이 도시계획, 시할 때는 도시계획이라고 부르고 군할 때는 군계획이라고 부르고 너무너무 대한민국의 시군이 얼마나 많은데 일일이 구분해서 부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합성어가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 그러면 도시군계획은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관할구역은 어디를 관할구역이라 한다고요? 6개.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시군을 관할구역이라고 합니다. 관할구역. 자,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배울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 봅니다. 그러면 이런 공법에 시도지사가 누군지, 행정청이 뭔지, 관할구역이 뭔지 오늘은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죠? 하시겠죠? 자,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숙제. 시도지사, 행정청, 시도지사, 관할구역.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런 행정 권한을 누가 갖느냐. 이런 권한자 때문에 그래요. 행정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행정 조직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하겠어요? 아까 행정청은 국가지자체가 행정청이었잖아요. 그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한다? 행정계획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연말 되면 저기 강원도 가고 뭐 이렇게 좀 남쪽 가고 막 그러죠. 연말 12월 31일, 1월 1일 되면 뭐 해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가죠. 가서 뭐 해요, 여러분? 소원을 빌죠. 소원을 빌어봐? 그러잖아요. 그죠? 소원 빌면서 뭐 합니까? 무슨 소원 빌어요? 무슨 소원 빌어? 네?
일단 제 서울의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적인 소원은 건강이지. 그죠? 우리 가족이, 우리가 건강하게 올 한 해도 또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겼네, 이제.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제 합격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공인중개사 합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합격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건강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 것처럼 행정청도 공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겠죠. 즉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정계획이다. 계획이다. 그러면 행정청이 뭐 하려고 할 때 계획 많이 수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항상 선계획, 후집행이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행정계획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통점이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속적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와. 구속, 비구속. 구속, 비구속. 아니,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하면 돼요. 나중에는 이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니까 처음에 어려운 거지. 자,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깜빵 간단 말이에요? 아니고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행정기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미치지 않으면 그런 행정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계획이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미치면 그런 행정계획은 무슨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구속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구속, 비구속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자기가 안 지키면 그건 계획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기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런 계획은 무슨 계획이라 한다고요?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속, 비구속을 나누는 구분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나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많은 계획을 배울 거예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근데 절차를 보면 그냥 들어만 주시면 돼요. 수립하고 승인이라는 절차가 나오고 또 구속적 계획은 위반하고 결정한다는 용어가 나와. 용어가.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여러분 수립이라는 용어와 위반이라는 용어는 같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수립. 그럼 이걸 용어를 구분하기 전에 질문해 볼까요? 흰구두하고 흰구두, 백구두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똥이나 변은 같은 말이죠? 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수립이나 위반은 같은 말이에요. 안을 세웠다가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표현을 비구속적 계획에서는 절차가 수립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속은 위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는 법 표현을 두 가지 구분해 썼는데 이제는 수립에다가 위반이라고 쓰기도 하고 위반에다가 수립이라고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법, 특히 국도계획 및 이런 법률에서 수립이라는 용어, 위반이라는 용어가 나올 텐데 그 용어 나올 때 수립, 위반을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같은 말입니다. 다만 표현을 비구속적 계획일 때는 절차가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구속적 계획일 때는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 그렇게만 정리할까요?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수립, 위반 이런 용어가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승인이라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죠. 인정은 자기가 자기한테 인정한다 하지 않죠. 승인은 인정은 항상 상급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가 승인한다. 도지사가 수립했으면 국장이 승인한다.
아까 행정조직은 상하 조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서열이잖아요. 그래서 승인. 결정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기도 하고 상급이 하기도 해. 이게 승인은 항상 상급이 하는 것이고, 승인은, 그리고 결정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상급이 할 수도 있고, 결정이라는 것은 일에 매듭을 짓는 거잖아요. 일에 매듭을 짓는데 그 결정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상급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승인은 항상 누가 한다고요? 위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밑에서 부탁하면 위에서 승인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또 계속 반복해서 할까요? 그런데 또 하나 볼 건, 이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 절차에 주민이 그 절차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계획을 위반할 때 주민이 절차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자,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는 방법과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방법. 그러면 공청회가 뭔지, 열람이 뭔지도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우리 신문에 공고되는 거 가끔씩 봐요. 어떤 안에 대해서, 예? 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매월 며칠 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 겁니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열 겁니다. 공청회 많이 참석해 주세요. 라고 해요.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한대. 서울시 장기 플랜 짠대. 장기 계획을 수립한대.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기본계획을 짠다는 얘기예요. 장기 계획을. 현재부터 20년도까지 서울시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라고 신문에다 공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매월 며칠 날 서울시청 대의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 열 겁니다. 신문에 공고를 해요. 신문에서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럼 공청회 대의실에 딱 공청회장 가면, 이게 이제 공청회장이에요. 가면 공청회를 주재하는 주재자가 있죠. 일명 사회자. 그죠? 먼저 공청회에 대한 스케치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책상이 딱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일명 전문 패널이 있잖아요. 관계된 전문가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TV 같은 데도 공청회 할 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옹기종기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재자가 주재를 하네요. 서울시 기본계획을 딱 이제 수립하면서, 2030 서울시 기본계획을 딱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30년도까지,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서울시가 기본계획 안에 보니까 인구를 2천만 명을 만들겠다. 2천만 명 만들겠다. 인구를.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서울시 면적은 요만큼인데 지금 인구 밀도도 안 그래도 지금 포화 상태인데 난리인데, 그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이게 사람들은 많고 집은 묻고 면적이 좁고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고 난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2천만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 플랜을 짠다라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2030년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제를 딱 했어. 2030년도까지 서울시 인구를 2천만 명을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발제를 하니까, 나름 전문가인 요 사람이, 요렇게 하면, 2천만,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던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이건 너무 과한 거잖아요. 2천만이라는 인구 설정이란 건. 그죠? 2030년도까지 서울시 인구를 2천만 명을 만들겠다는 이런 설정 계획은 너무 과하잖아요. 나름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택도 없는 소리거든. 그럼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안에 대해서? 공청회장 가면 여러분이 의견에 대해서 손을 들죠?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이크 갖다 주죠? 마이크 갖다 주면 여러분이 구두로 이야기하잖아요. 공청회는 구두로 이야기하는 거야. 서면으로 의견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청회는 특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공청회라는 이야기예요. 공청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구속력이 없는 게, 이런 것들은 그냥 행정 내부적 지침이지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의견을 들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공청회.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일 때 공청회라는 단어가 나와. 자, 그 다음에 또 서울시가 이제 이런 인구 설정에 대한 이런 장기 플랜이 아니라 2030년도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장기 플랜이 아니라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서울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사시는 이 지역에다가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겠대. 쓰레기 매립장. 네? 매립장 설치하겠대.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겠대. 또 여기다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겠대. 이게 이제 기반 시설이거든요. 다. 그러면 서울시에 이런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 이 결정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미치잖아요. 이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위반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 의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신문에다 공고를 해요. 어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의견 제시하세요. 그러면 그 신문에 공고되는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을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에다가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관계된 서류를 비치해 놓을 테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견 있는 사람은 그 도시계획과에 와서 열어서 보고 의견 있으면 서면으로 직접 의견을 제시하라는 이야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열람이라는 말은 공개 열람, 공람을 줄여서 열람이라고 하는데 열람은 공람이랑 같은 말이에요. 열람은 열어서 봐라 이 말이잖아요. 열어서 보고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야. 서면 의견 제시하는 방법. 여기는 구두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어느 게 더 직접적이에요?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의견 제시하는 방법. 그래서 구속력 있는 계획을 위반할 때는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열람.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 열람을 자꾸 공법에서는 들을 거란 이야기예요. 용어를. 무슨 말이 되죠? 공청회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가 거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공청회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열람 그럼 열어서 보는 거 서면으로 의견 제시하는 것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속적 계획이냐 비구속적 계획이냐. 자, 이걸 왜 따질까?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구하고요. 우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쟁송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시가 설령 2030에 대한 서울시 기본계획 2천만 인구를 설정하겠습니다라는 기본 플랜을 짤 때 이 서울시 기본계획이 잘못됐으니까 서울시를 피고로 여러분이 법원에다가 행정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을 상대로 다투는 걸 쟁송이라고 그래요. 이거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서울시가 2030년도까지 서울시 인구를 2천만 명을 만들겠다는 설정 계획이 플랜이 짜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울시를 픽으로 쟁송제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행정법원에다 쟁송제기하면요, 어떻게 할까, 법원은? 서원은요, 행정청에게는 공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한 광범위한 계획에 대한 재량권을 줘요. 그 목적 프로그램인 계획재량권을 주는데, 그 계획재량권을 사법부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한 쟁송제기를 하면 쟁송을 기각도 아니고 각하시켜버려요. 이건 소송물이 아니다. 우리가 다툴 범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말은 항상 따라붙는 것은 쟁송제기 불가.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비구속적이라는 단어 나왔다 그러면 항상 요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툼의 대상이 되려면 개별적인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미칠 때 다툴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쟁송제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요거 서울시가 여러분 땅에다가 여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결정했어. 행정 절차를 거쳐서 또 서울시가 여러분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겠습니다.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결정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이나 이런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결정되면 내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구속력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다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우리 권리구제 차원에서 다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구속력 있는 계획은 쟁송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구속적 계획 그러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쟁송 대상이 된다. 비구속적 계획 그러면 쟁송제기 불가. 그럼 용어 개념은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뒤 기본서 나오면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뭐 쟁송제기 가능하냐 불가하느냐 이런 말 나오면 항상 선행적으로는 이 단어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행정계획을 배울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도 배울 텐데 근데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기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종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럴 때는요. 그런 우리가 계획을 부를 때도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계획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불려진 이름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이름도 배울 것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이름도 배울 것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이름도 배울 것이고 이런 계획을 배울 거란 이야기예요. 종합계획이라는 것도 배울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이름에 불려지는 이름에 광역이나 기본이나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런 계획은 다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구속적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적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 주택종합계획은 구속적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 하나의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지 우리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관리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앞으로 오는 행정계획을 막 배울 거야. 자,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것들, 국토계획부에 보면, 국가계획도 배우고, 광역도시계획도 배우고, 기본계획도 배우고, 관리계획도 배우고 봐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살짝 한번 보세요.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 우리 행정계획 위에가 있고, 이렇게 좀 해놨네? 그죠? 여기는 2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 당의 관할구역, 아까 관할구역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어디가 관할구역이라고요? 도시군계획,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랬죠? 도시군과는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부터는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 용어 개념 정리할 텐데, 행정청이 수립하는 이런 행정계획에는 무슨 원칙이 있냐면, 자, 이제 많은 행정계획을 배울 텐데요. 적합성의 원칙이 있어. 무슨 원칙이 있다고요?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조직이 상이 있고 하위가 있었잖아요. 상이 있고 하위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도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상위 계획이 뭐겠어요? 국가계획이겠죠? 아까 행정조직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관할을 묶고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어. 또 당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 대상으로 수립한 무슨 계획이라고 써요? 서울시 도시계획. 그렇죠? 시는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군에서는 군 관할 대상 군계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도시군 했잖아요. 관할구역이라고 했잖아요. 당의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이 있어요. 근데 도시군 계획 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뭘까요?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위 계획, 하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에는요, 무슨 원칙이 있냐면, 이게 하위 계획이잖아요. 위가 상이고, 위가 상이고, 이거 하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적합한다는 말은 부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을 제시해야 된다.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을 제시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계획을 배울 텐데, 다시 이제 원론으로 가볼게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계획이 먼저 이렇게 수립됐으면 이 계획의 내용에 맞게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합성의 원칙이 있지만 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부딪힐 수가 있어. 왜냐하면
계획의 수립권자가 다르거든요. 상위 계획이지만 여기가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여기는 지자체가 2명이 같이 수립하고 여기는 혼자 수립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합성의 원칙이 있지만 상위 계획, 하위 계획의 내용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벌써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한다?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그래서 올해 32회 시험에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상충되면 뭐가 우선한다고? 당연히 광역도시 우선.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 올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상위 계획이 우선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본문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충돌하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법에서 우선한다 그랬어. 누구 결정에 따라라 이게 아니라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그런데 또 하나만 조심할 것은 그러면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을 제시한다.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상위 계획 위반한 하위 계획이 이 적합성의 원칙이 위배됐어. 그러면 적합성의 원칙이 위배되면 하위 계획은 무효가 아니라 이거는 아까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했죠.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 대상으로 비구속적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라는 단어는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계획 방향과 다르게 관리 계획이 결정되더라도요.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야 돼.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하위 계획은 이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하위 계획은 하자가 있는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하위 계획이 당연 무효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이 말은 기본 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가 관리계획 결정해서 집행됐으면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 이 기본 계획의 방향에 이 하위 계획이 위배됐다고 해서 이게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결정에 따라. 그러니까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하위 계획이 당연 무효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판례는 하자가 있는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무엇은 아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행정계획의 성질. 자, 여러분들 정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국토계획법에 이제 보면 기본서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쭉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자, 간단하게 한번 얼른만 확인할게요. 자, 행정청은 어디를 행정청이라 한다고요? 국가지자체.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시도의사가 누군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의사는 왜? 중요하니까 승인하고 결정하고 구역 지정하는 권한자니까 시도의사, 시도를 누군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관할구역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관할구역은 어디를 관할구역을 한다고요? 도 빼고 도 안에 있는 시군만 나누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을 관할구역이라 하고 거기를 도시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도시계획, 여기를 군, 그래서 합쳐서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행정청, 시도의사, 관할구역 이런 용어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행정계획인데 구속, 비구속 나눈다. 그죠? 그러면 나누는데 예, 구분하는 예, 기준은 뭐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예,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 1번. 그죠? 그리고 예, 이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은 공청회를 열어서 하고 구속력은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구속, 비구속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이 실익은 쟁송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정청을 상대로 다툰 걸 쟁송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은 행정계획을 배울 텐데 이 계획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이 있더라.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을 제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한 충돌하게 되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한 하위 계획이 무조건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문까지 체크합니다.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배웠던 거 제가 공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고 또 보고 하라고 그랬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씩 알아가면 나중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만 좀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굉장히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가시겠습니다.